네, 안녕하세요. 우리 2021년 6월 원가관리회계 재경관리사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1번입니다. 다음은 원가 행태와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이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직접원가, 간접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 그래서 원가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제조 간접원가. 100명의 생산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합니다. 승용차 생산 관련하여 기억의 사례로 가장 옳은 것. 자, 직접 원가고요. 변동 원가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가 되겠죠. 직접 재료 원가. 자, 직접 재료 원가 또는 직접 노무 원가인데 생산 직원 모두가 팀 구분 없이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하니까 실제로 직접 노무 원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는 승용차의 타이어 원가. 정답은 1번입니다. 직접 원가고요. 변동 원가 오는 거 직접 재료 원가. 나머지 공장 감가상각비, 공장 관리자 급여, 식당 운영비는 이거 제조 간접원가죠. 간접원가, 간접원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감가상각비와 공장 관리자 급여, 식당 운영비도 직접 제조와 관련 없이 생산량과 비례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 성격입니다. 고정비 성격. 좀 더 구체적으로 고정 제조 간접원가. 82번. 공장 화재로 창고에 보관 중이던 제품 500만원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손상된 상태에서 처분하면 20만원의 처분 가능하나 회사는 30만원의 비용을 추가하여 손상 부분을 수수한 후 100만원에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수선 후 처분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자, 우리 기회이익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재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그대로 처분하는 거 20만원, 30만원 추가 비용 투자해서 100만원에 처분합니다. 실제로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죠? 30만원 투자해서 100만원 처분하면 플러스 70만원 이익을 남기기 때문에 그냥 20만원에 파는 것보다 수선해서 파는 게 훨씬 더 회사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은 수리 후 판매 의사결정을 할 건데요. 기회이익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선해서 판매하면 기존에 그대로 처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이때 포기된 대안의 이익 20만원 정답 2번입니다. 자, 83번입니다. 기말 제공품 원가고요. 자, 일자로 그릴게요. 직접 재료 원가,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기초재료 재고액 만원이고요. 기말 원재료 재고액 3만원. 단기 원재료 매입액 10만원입니다. 그럼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직접 노무 원가 6만원. 제조 간접원가 10만원. 기초 제용품 원가 3만원이고요. 기초 제품 원가 6만원. 기말 제품 원가 4만원. 매출액 22만원입니다. 자, 매출액은 어떻게 나왔죠? 우리 매출원가.
매출원가의 이익 가산율이 10%입니다. 자, 20불면 매출원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매출원가 20만원입니다. 자, 그럼 역으로 우리 단기 완성된 제품 원가 두 개 합계액에서 6만원 뺍니다. 18만원이고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 18만원. 직접 재료원가 두 개 합계액에서 3만원 뺍니다. 8만원이고요. 단기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8만원. 자, 그러면 우리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할 수 있겠죠. 전체 합계액에서 18만원 뺍니다. 9만원 나오고요. 자, 정답 2번이 됩니다. 일관된 논리로 푸시면 됩니다. 일관된 논리로. 자, 직접 재료, 제공품, 제품. 일관된 논리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단일 배분율법과 이중 배분율법 차이 분석하는 거고요. 자, 3일은 A와 B 두 개의 제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 부분은 수선 부분 하나 있고요. 두 제조 부분의 최대 사용 가능 시간은 A가 4000시간, B가 6000시간입니다. 실제로 사용한 수선 시간은 A가 4000시간, B가 4000시간입니다. 고정원가는 600만원이고요. 변동원가는 400만원입니다. 단일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와 이중 배분율을 사용할 경우 제조 부분 A에 배부되는 수선 부분 원가는 얼마 차이 나는가? 자, 우선 단일 배분율법 볼게요. 자, 고정원가, 변동원가, 단일 배분율법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정원가 60, 변동원가 40, 총 제조원자원가 100입니다. 제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A와 B. 자, 우리 단일 배분율법은 실제 용역 수수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자, A가 4000시간, B가 4000시간입니다. 즉 50% 됐죠. 5대5로. 자, 그럼 배부액은 이제 100만원을 50만원, 50만원. 단일 배분율법이고요. 자, 이중 배분율법. 이중 배분율법은 두 가지를 다르게 합니다. 자, 변동비가 있고요. 고정비가 있습니다. 변동원가가 400만원. 고정원가 600만원. 자, 변동비는 실제 기준이고요. 실제 용역 수수 기준이고요. 우리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입니다. 제조 부분 A와 B가 있습니다. 자, 실제 용역 수수 기간 4000시간, 4000시간이니까 50%. 자, 그럼 200만원, 200만원이겠죠. 근데 이제 고정비는 최대 용역 사용량 기준 4000시간, 6000시간이니까 40%, 60% 되겠죠. 총 10,000시간을 4000시간, 6000시간이니까
40%, 60%. 자, 그러면 A가 600만원 곱하기 40%, 240만원. B가 360만원. 자, 제조 부분 A에 배부되는 수선 부분 원가는 얼마 차이 나는가? A 기준이고요. 자, 그럼 여기는 50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이 잘못했네요. 여기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두 개 합계액이니까 1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숫자 그럼 500만원. 500만원. 자, 이때는 이제 500만원. 이때는 440만원. 따라서 60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정답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숫자가 제가 400, 600이니까 두 개 합계액은 1000이 되죠. 1000. 그래서 500만원, 500만원. 자, 이중배분율법은 변동비, 고정비 따로. 400만원 실제 50%, 50%. 200, 200이고요.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 최대 사용량 기준이니까 40%, 60%. 240만원, 360만원. 해서 A에 배부되는 총 금액은 단일 배분율법은 500. 이중 배분율법은 440. 해서 60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85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개별원가는 제품별로 따로 계산을 합니다. 1번. 주문받은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개별 제품별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재원가 배부, 개별 제품별로 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직접 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따로따로 추적 가능하니까 바로. 제조원재 원가는 공통으로 사용하는 원가니까 합리적인 인가 기준에 따라 배분. 정답 1번입니다. 자, 2번. 다양한 제품 주문. 3번. 제조원재 원가 배부 절차가 필요하고요. 4번. 회계법인 등과 같은 수요자의 주문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제조만 개별원가 계산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업종에 따라 개별원가 제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85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86번.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제조원재원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제조원재원가는 200만 원으로 연간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예정 배부니까 배부율도 예정 배부율을 사용하죠. 배부율도 예정 배부율. 자, 예산이 200만 원이고요. 직접 노동시간 4만 시간. 자, 배부율 50원입니다. 정상원가는 우리 예정 배부율 구해놓고 실제 조업들을 곱해서 제조원재원가를 배부합니다.
12월 중에 369와 248을 시작하여 369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12월 말 기말 시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월초에 제공품은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월초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없는 걸로 가정하고요. 자, 그럼 우리 369만 완성이 되었으니까 248이 제공품입니다. 자, 248 제공품 원가니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원재 원가 배부. 직접 재료 원가는 9만 원이고요. 직접 노무 원가 3만 원입니다. 제조 원재 원가 실제 조업도 자, 1600시간이고요. 1600시간.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80,000원입니다. 자, 기말 제공품 원가는 세 가지 합의됩니다. $200,000원이고요. 제공품이니까 미완성된 원가, 제공품이니까 미완성된 제품의 원가. 정답 4번입니다. 87번 개별원가 계산 제도고요. 단기 중 발생한 제조원재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입니다. 직접 노무 원가의 120%. 자, 40을 발생한 직접 노무 원가와 501의 제조원재 원가는 얼마인가? 우선 401부터 볼게요. 자, 401 제조원재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 제조원재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 자, A는 직접 노무 원가는 죄송합니다. 제조원재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120%. 제조원재 원가 529200. 자, 직접 노무 원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441,000이) 나옵니다. 자, 501의 제조원재 원가. 501 직접 노무 원가 367500 곱하기 120%가 제조원재 원가죠. 제조원재 원가. 자, 여기도 441000이 나오네요. 제조원재 원가. 정답 1번이 됩니다. 88번이고요. 자, 문제 88번. 3위는 선입선출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당월 완성품 환상 단위도 원가는 재료원가 5원, 가공원가 10원이며 당월 중 생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단기 완성품이 있습니다. 이월 사이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우리 종합원가니까 물량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초가 500개고요.
완성도 40%.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제용품의 완성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자, 단기 투입, 단기 완성. 자, 기말 제용품이 800개. 완성도가 50%. 자, 기초 제용품 500개. 단기 완성품이 4,200이니까 단기가 3,700이죠. 따라서 이게 4,500개 투입했습니다. 자, 2단계 완성품 환선량이죠. 완성품 환선량. 재료, 가공. 자, 선입선출이니까 재료 원가는 기초 제용품은 제로. 이미 전기에 투입되었으니까 단기 투입, 단기 완성 3,700. 단기 투입, 단기 50% 800. 가공원가 전기의 40%, 단기의 60% 300개가 되고요. 단기 투입, 단기 완성 3,700. 단기 투입, 단기 50% 400개고요. (4,500) 4,400이 됩니다. 자, 3단계 기초제용품 원가, 단기 투입 원가인데 기초제용품 원가는 바로 완성품 원가에 배부되기 때문에 단기 투입 원가만 해보겠습니다. 단기 투입 원가, 단기 발생 원가. 그 다음 4단계로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자, 단기 발생 원가 X고요. 완성 분산 단위당 원가 재료 5, 가공 10. 자, 그러면 우리가 4,400 나누기 X 하면 10이 나오죠. X 나누기 4,400입니다. X 나누기 4,400. 자, X는 44,000이 됩니다. 이 부분도 뭐,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만 이해하시면, 프로세스만 알고 있으면, 기계적으로, 투입해서 역산에서 구하는 단기 발생 원가. 정답 3번입니다. 89번. 자, 평균법이고요. 가장 심플한 문제가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용품 원가. 가장 저형적인 문제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다 풀어야 되니까. 89번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대로 투입할게요. 자, 기초 100개 평균법입니다. 단기 착수 900개, 단기 완성 800개, 기말 200개, 자, 완성도 20%. 자, 평균법. 평균법이니까 우리 기초제용품 원가도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단기 투입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서 논리 전개하는 방식이 평균법이니까. 자, 기초제용품 원가 20만원.
단기 발생원가 80만원. 그래서 총 100이죠. 가공원가 15만원. $606,000. $756,000입니다. 자, 우리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단기 투입, 단기 완성 800, 단기 투입, 단기 20%.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800, 200이 되고요. 여기 800, 단기 투입, 단기 20%, 40이 되겠죠. 완성품 환산량 1000이 되고요. 840이 됩니다. 환산량 단위당 원가 100만원 나누기 1000. $900이 되고요. 자, 완성품 원가 기말 제용품 원가 800 곱하기 1000, 200 곱하기 1000. 실제 우리 100만원을 8대2로 안분하는 거고요. 100만원을 완성품과 기말지원품의 8대2로 안분하는 겁니다. 여기는 800. 여기는 40. 자, 여기는 756,000원을 800대 40으로 안분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900입니다. 800 곱하기 900, 40개 곱하기 900. 예. $152만원입니다. 완성품 원가 152만원. 자, 236,000원. 기말지원품 236,000원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00개, 단위당 900원, 단위당 900원, 단위당 900원, 단위당 1000원. 환산 단위당 원가 1000원, 환산량 단위당 원가 900원. 그래서 조업도인 800, 200, 조업도인 840. 일종의 우리 그 개별원가와 정사원가 비슷한 개념이죠. 자, 배부율 곱하기 조업도, 배부율 곱하기 조업도. 정답 2번입니다. 90번. 3위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종업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위 시작되는 시점에 100%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장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85,000단위와 73,000단위입니다. 기초제용품의 가공원가 완성도가 30%라면 기초제용품 수량은 얼마인가? 자, 우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뭐죠? 평균법은 기초지형품원가도 전부 다 완성품과 기말지형품에 배분하는데 선입선출은 단기발생원가만 완성품과 기말지형품에 배분하고 기초지형품원가는 바로 완성품원가로 갑니다. 이게 선입선출이죠. 둘 차이는 이 기초지형품에 대한 차이입니다. 평균법은 전부 다 단기 투입했다고 가정하고요. 선입선출은 기초제형품 원가 이거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은 빼고 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차이는 기초제형품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평균법 85,000개, 선입선출 73,000개. 얼마죠? 12,000개입니다. 12,000개. 이만큼 차이 나죠. 자, 근데 기초제형품의 물량 곱하기 완성도. 자, 이게 우리 기초제형품의 완성품 환산량 12,000개가 나옵니다. 자, 완성도가 30%라면 물량은 4만 개가 될 겁니다. 물량은 4만 개. 겉모습이죠. 자,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논리 둘 간의 차이는 기초제형품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평균법은 다 고려하고요. 전부 다 단계 투입됨으로 가정하니까. 근데 선입선출법은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품과 기말제형품에 안분을 하고 배분을 하고 기초제형품 원가는 바로 완성품에 배분하기 때문에 기초제형품 원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 고려하지 않습니다. 둘 간의 차이는 기초제형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입니다. 물량 곱하기 완성도. 정답 4번입니다. 91번. 정성원가를 채택하고 있는 3일의 X1년 원가 재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제조 간접원가 배부 차이로 올바른 것은? 자, 정성원가고요. 실제 발생액 27만원. 자, 배부액을 구해볼게요. 우선 배부율은 예산분의 예정조합도죠. 둘 다 추측질합니다. 자, 예산은 25만 5천원. 예정조합도는 직접 노동시간 10만 시간. 기준조합도, 예정조합도 같은 표현입니다. 추정치 10만 시간. 자, 그래서 우리 예정배부율 2.55가 나옵니다. 자, 그럼 배부액은 실제 조합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죠. 실제 조합도. 이게 정성원가의 정의니까. 정성원가는 실제 조합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26만 7,750원입니다) 자, 두 가지 배부 차이. 2250 과소배부죠. 2250 과소배부. 적게 배부한 겁니다. 실제보다 적게 배부한 겁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90번.
표준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라졌는 것. 1번. 원재료의 효율적 이용으로 투입량이 절감되면 유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합니다. 2번. 품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는 유리하지만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량률이 많이 날 거고요. 많이 투입해야 됩니다. 예상보다 많이 투입해서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 공장 노무자의 비능률적인 업무 수행으로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4번. 노동의 능률적 혹은 비능률적 사용은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변동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라면 이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가 그대로 변동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에 연동이 될 겁니다. 변동 제조간접원가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라면 직접 노무원가의 능률 차이가 그대로 변동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실제보다 노동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마찬가지로 제조간접 배부액도 늘어나겠죠. 그런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직접 노무원가가 불리한 능률 차이가 발생하면 변동 제조간접원가 능률 차이도 불리한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똑같이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연동이 되니까. 정답 4번입니다. 93번. 자, 우리 표준원가이고요. 자, 가격 차이, 능률 차이, 직접 재료원가. 논리는 똑같죠.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가 됩니다. 자, 실제 생산량 1100개, 실제 1100개, 왜냐하면 이제 실제 조업도로 기준으로 한 변동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조업도 기준, 표준 직접 재료 사용량이 3kg 이렇게 사전에 설정해 두었습니다. 표준 직접 재료원가 30원,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실제 직접 재료 사용량 3.2kg, 자, AP 킬로그램당 실제 직접 재료원가 28원. 자,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SP가 30이죠. SP가 30. SP가 30. 자, 두 개 차이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지.
플러스 6,600.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가격 차이. 자, 직접 재료원가 표준원가는 99,000원. 맞는 표현이고요.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는 7,040원 유리한 차이. 능률 차이는 6,600원 불리한 차이. 정답은 2번입니다. 98560인데 92400 아닙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94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